안녕하세요 여러분, 과학교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사단원 물체운동 단원 내용 중에서 물체의 운동은 어떻게 나타내는지 알아보는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이 사진에서 무엇을 볼 수 있나요? 네, 사람, 자동차, 표지판, 신호등 같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사진에서 위치가 변하지 않는 물체는 무엇이 있을까요? 네, 여기 보이는 신호등이나 이 표지판 같은 것들은 위치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럼 위치가 변하는 물체는 무엇인가요? 이렇게 지금 달리고 있는 자동차와 또 걸어가고 있는 사람 등은 위치가 변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위치가 변하는 물체를 어떻게 나타내는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물체의 운동은 어떻게 나타낼까요? 입니다. 학습 순서는 먼저 물체의 운동을 나타내는 방법을 알아보고, 두 번째로 물체의 운동을 나타내보고, 마지막으로 우리 주변 여러가지 물체의 운동을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배움 활동에 들어가 볼게요. 활동 1. 물체의 운동을 나타내는 방법 알아보기. 먼저 운동의 의미를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여기 있는 운동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것이 먼저 떠오르나요? 아마 대부분의 학생들이 건강해지려고 몸을 움직이는, 여기 보이는 사람처럼 이렇게 달리기를 한다던가 자전거를 탄다던가 이렇게 건강해지려고 몸을 움직이는 것이 먼저 떠오를 거예요. 그런데 과학 시간에 사용되는 운동의 의미는 이 의미와 살짝 다른 점이 있습니다. 과학에서 사용하는 운동의 의미를 알아보겠습니다. 그림을 봐보세요. 1초 뒤에 이 자전거를 탄 아이와 이 표지판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그렇죠. 자전거를 탄 아이는 움직였지만 표지판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전거 탄 아이는 운동했다고 하지만 표지판은 운동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물체의 운동이라는 것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물체의 위치가 변하는 것을 뜻합니다. 중요한 내용이니 공책이나 교과서에 정리해 봅시다. 화면을 멈추고 정리해 보고, 다 정리한 친구들은 영상을 재생해 주세요. 그럼 운동하는 물체란 어떤 물체를 말하는 걸까요? 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위치가 변하는 물체를 뜻합니다. 그럼 운동하지 않는 물체란 어떤 물체를 말하는 걸까요? 위의 내용과 반대되는 뜻으로 생각해 보면 되겠죠? 네. 시간이 지나도 위치가 변하지 않고 제자리에 있는 물체를 운동하지 않는 물체라고 합니다. 이렇게 운동의 의미까지 알아봤으니까 이번에는 우리가 어떻게 나타내는지, 물체의 운동 나타내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체의 운동을 어떻게 나타내야 할까요? 물체의 운동은 물체가 이동하는데 걸린 시간과 또 이동 거리로 나타냅니다. 그럼 교과서 내용을 보면서 이 운동 나타내는 방법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76쪽을 봐보세요. 자전거 운동을 한번 나타내 볼 건데 먼저 운동을 나타낼 때는 걸린 시간과 이동 거리로 나타낸다고 했었죠. 그럼 자전거는 얼마의 시간 동안 얼마를 움직였다 이렇게 표현하면 될 텐데 한번 여러분이 표현해 보세요. 그렇죠. 자전거는 1초 동안 지금 이 앞부분 기준을 똑같이 맞춰줘야겠죠? 이 2m에서 4m로 이동했기 때문에 1초 동안 2m 이동했다 라고 운동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물체의 운동은 시간과 이동 거리를 사용해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활동 2. 물체의 운동 나타내기. 두 번째 활동으로 물체의 운동을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77쪽과 실험 관찰 40쪽을 펴주세요. 먼저 77쪽에 있는 그림을 보고 운동한 물체와 운동하지 않은 물체를 각각 실험 관찰 40쪽 1번에 적어주세요. 여기에 적어주면 됩니다. 화면을 멈추고 활동을 해보세요. 다한 학생은 영상을 재생해주세요. 운동한 물체는 무엇이 있었나요? 그렇죠. 자전거, 자동차, 할머니는 시간이 변함에 따라 위치가 변했고 운동하지 않은 물체는 남자아이, 나무, 신호등, 도로 표지판, 건물 등이었습니다. 그럼 과학책 77쪽에 있는 물체의 운동을 이동하는 데 걸린 시간과 이동 거리로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험 관찰 40쪽 2번입니다. 여기 예시처럼 자전거는 1초 동안 2m 이동했다. 이런 것처럼 무엇은 몇 초 동안 몇 미터를 이동했다. 이런 식으로 적어주면 됩니다. 한번 화면을 멈추고 활동을 해보세요. 다한 학생은 영상을 재생해주세요. 확인해보면 지금 이 자전거는 움직였고 자동차도 움직였고 할머니도 움직였네요. 자전거는 1초 동안 2m를 이동했고 자동차는 1초 동안 7m를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1초 동안 1m를 이동했다. 이런 식으로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혹시 아직 못 적은 친구들은 이 내용들을 한번 적어보고 다 적은 친구는 영상을 계속 재생해 주세요. 그럼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물체의 운동을 한번 나타내 보겠습니다. 생활 속에서 운동하는 물체는 무엇이 있을까요? 화면을 멈추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생각한 학생만 영상을 재생해 주세요. 운동하는 물체는 먼저 하늘을 날아가고 있는 비행기. 이렇게 비행기는 하늘을 날아가고 있는 비행기는 운동을 하는 거고 다음으로
공을 몰고 가고 있는 축구 선수들. 이런 선수들은 운동하는 물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 사람도 물체예요? 라고 궁금할 수도 있는데, 우리 과학 시간에는 사람도 물체라고 생각하고 이야기해도 됩니다. 그럼 우리 생활 속에서 운동하지 않는 물체는 무엇이 있을까요?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변도 한번 잘 둘러보세요. 이거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화면을 멈추고 생각해 보고 다 생각한 학생만 영상을 재생해 주세요. 운동하지 않는 물체는 이렇게 위치가 변하지 않는 건물들. 여러분 주변에도 건물들이 있을 텐데 이 건물들은 시간이 지나도 위치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운동하지 않습니다. 또한 비행기는 비행기인데 이번에는 멈춰있는 비행기예요. 아까 하늘을 나는 비행기는 운동하지만 이게 멈춰있는 비행기는 운동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주변의 여러 가지 물체 운동을 알아봤는데 그럼 여러분이 집에서 학교까지 얼마나 운동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볼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학교까지 오는데 거리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이 대략적으로 한번 예상해 봤을 텐데 우리가 정확하게 알려면 이 네이버 지도나 카카오맵 같은 지도 프로그램에서 거리를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여러분이 걸어 다닌다고 하면 이쪽 출발지에다가 여러분의 집 주소를 적고 도착지에다가 여러분 학교를 적고 여기 있는 길찾기 버튼을 누르면 집에서 학교까지의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 자기가 대중교통을 타고 다니거나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 이때에도 마찬가지로 출발지와 도착지를 입력하고 길찾기 버튼을 누르면 집에서 학교까지의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집에서 학교까지의 거리를 알았으면 이제 여러분이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는 여러분이 알기 때문에 이 걸린 시간과 이동 거리를 사용해서 나타내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도 나타내 보세요. 화면을 멈추고 다 나타낸 학생만 영상을 재생해 주세요. 네. 예시를 들어보면 나는 5분 동안 500m를 이동했어요. 나는 10분 동안 5km를 이동했어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배운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물체가 운동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었죠? 그렇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물체의 위치가 변한다는 뜻이었습니다. 다음, 물체의 운동은 어떻게 나타낼까요? 그렇죠. 물체가 이동하는데 걸린 시간과 이동 거리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문제를 풀면서 배운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1번, 물체의 운동을 나타내는 것으로 옳은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번 풀어보세요. 정답은 몇 번일까요? 물체의 운동은 걸린 시간과 이동 거리가 있어야 된다고 했죠? 정답은 그렇죠. 3번입니다. 1번은 뭐가 빠졌나요? 1번은 시간이 빠졌고 2번도 시간이 빠졌고 3번은 그렇죠. 거리가 같습니다. 그래서 3번은 시간과 이동 거리가 다 있기 때문에 옳게 나타낸 것은 3번입니다. 다음 그림에 있는 자동차의 운동을 이동하는데 걸린 시간과 이동 거리를 한번 나타내보세요. 한번 여러분 나타내보세요. 이때 중요한 것은 기준을 맞춰줘야 돼요. 자동차의 뒷부분을 할 거면 뒷부분을 해주고
기준을 맞춰줘야 됩니다. 네. 나타내보면 자동차는 1초 동안 2m에서 7m가 됐기 때문에 5m를 이동했다 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는 여러가지 물체의 운동은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는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